매출이 올라갈 때 그게 올라가면 기분이 좋다, 매출이 떨어지면 기분이 또 우울해지는 경향도 생기는 건데, 그 사업 하나에 내가 매여 있다고 어쩌면 생각이 드니까 사업 매출 그래프가 나의 기분의 그래프랑 비슷해진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잘 했다는 생각이 그냥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믿고서 임장을 하고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게 든든한 백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이거 계산을 잘 했나, 그리고 이 물건을 입찰을 가도 되는 건가 정말로. 맞아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선생님께서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막 이제 알아봤는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2번이나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도 이제 선생님께 제가 다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를 할 수가 있느냐, 두려움에 전화를 했어요. 되게 무서워요, 대출 안 나온다 그러면. 알아요, 저도 그 마음. 저는 이제 막 선생님 안 된대요. 글쎄 DSR 때문에 제가 대출이 안 된대요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런 사정을 막 얘기했는데 너무나 좀 평온한 답변으로 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니 더 알아보세요. 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될까요? 예? 알아보세요. 돼요? 이러니까 만약에 선생님하고 그 통화를 그때 안 했으면 제가 아마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되게 막 걱정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냥 경험자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한 경험자가 옆에서 됩니다, 그냥 한마디 해주니까 끝이에요. 끝! 되는구나. 그래, 알아보자. 그래, 알아보자. 그냥 알아본 거죠. 부끄럽네요. 그랬더니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상황에 걱정할 게 별로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맞아요. 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물건을 그럼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잔금 치른 다음에 전세를 놔야 되나? 그거를 심각하게 또 여쭤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됩니다. 그렇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대출도 잘. 단위농협이에요. 그럼 이금융인 거죠? 맞아요. 단위농협에 받았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금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금융에서 대출 받았지만 금리가 어떻게 돼요? 2.8. 그러니까 이게 이금융이라고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웬만한 1금융보다 싸요. 그러니까요. 저 놀랐어요. 좀 거기는 싸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법무비 많이 나와도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뭐 일부러 많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게 선생님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사실 올해 초에 봤던 모습이랑 지금이랑 표정이나 어투나 쓰는 단어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 되게 들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이건 멘트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그거는 맞아요. 긍정은 전염됩니다. 제가 긍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일부러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감사하게도 이 말을 쓰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습관이 들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시면. 이제 주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를 자꾸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한 일이랑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 관점을 내가 좋은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안에서도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선생님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전에는 좀 매출이 떨어졌었는데 요새 매출이 좀 올라간 것 같다는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전에 봤을 때 어쩌면 그 매출 숫자에서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도 전에 같은 생각이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라면. 어쩌면 제가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자꾸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뿐만 아니고 선생님 삶 전체도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긍정을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시작하면서 근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삶이 좀 다이나믹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주말에는 임장을 가고 이랬어요. 예전에는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의 자영업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매출만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매라는 거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전에는 사업하시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휘둘리기가 더 쉬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면 매출이 올라갈 때 그게 올라가면 기분이 좋다, 매출이 떨어지면 기분이 또 우울해지는 경향도 생기는 건데, 그 사업 하나에 내가 매여 있다고 어쩌면 생각이 드니까 그 사업 매출 그래프가 나의 기분의 그래프랑 비슷해진다는 생각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 하나만 보고 다닐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저도 분명히 컸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지금 낙찰은 하나지만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율이 늘어나면 이제 평균값을 자꾸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올라갔을 때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회사 다니면서 경매를 할 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선생님이 60만 원, 70만 원 이제 월세가 곧 생길 건데, 어쩌면 삶에 있어서 보험 같은 개념이 된다는 생각, 내 주업에 있어서의 보험, 어쩌면 해지,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보험을 들어라. 보험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험을 왜 드냐 하면은 불안 심리 때문에 좀 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물론 낙찰 받고 나서 그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건 아니지만 낙찰 받고 나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제가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선생님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제가 짜증을 낼 수도 있는 일인데, 왠지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좀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겨우 내가 한 채 받았는데 이 정도 여유면, 잠깐만, 앞으로 계속 몇 채씩 이렇게 받아가면 와, 잠깐만, 그러면 반쌤은 29채를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여유로우신가? 마음이?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요새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영상으로 해볼게요. 영상에서 이걸 눌러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덜 연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월세 받는 거에서 생활비 정도는 나오니까, 그거에 뭐 나오면 좋지만 뭐 안 나와도 내 일을 하는 거니까. 회사 하루 출근하는 거, 선생님 사업하시는데 출근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오늘 도장 찍고 오는 거니까의 마음으로 좀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저도 가끔 이런 거를 부각시켜서 얘기하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왜 그 부분으로 힘을 잘 안 쓰냐면,